애니토크 시작합니다. Come on. 반갑습니다. 애니토크 기획 및 진행을 맡고 있는 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 옆에는 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굉장히 하이하시네요. 네, 오랜만에 쉴 수 있어서 하이해졌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반갑습니다 애니토크 이 얘기를 한 게 한 달 만이에요 저희가. 한 달 만인가? 그렇죠. 우리가 어린이날에 만났는데 이번에 6월 연휴에 만났어요. 연휴에 녹음을 하는 패턴이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작에 1부, 2부 나누기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을 벌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조아준의 조준 업로드가 일주일 늦어진 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뭐 고개를 숙여. 원래 예의야 예의. 예의. 뭐 연휴인데 뭐 했어요 토요일 날? 고급시게 했어요. 하긴 요새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게 처음에는 그냥 역해 때문에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나도 또 6월 7월 계속 바쁘니까 난 여름에나 할 것 같아. 아니 왜? 야 그러면서 어제 야구 보러 갔었어? 그렇죠. 저는 어저께 야구를 보러 갔죠. 광주를 갔다 왔는데. 네, 난 또 출장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출장으로 광주를 가면은 토요일 날에 그렇게 출장을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 회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있겠죠. 네,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요? 부럽네요. 간 건 좋았지. 간 건 좋았는데 네. 비가 와갖고 아침 7시 반에 출발했어 우리가. 근데 내려가는데 이제 연휴 시작이니까 아침 타임에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간에 이제 원래 한 광주까지 빨라도 한 3시간 반에서 한 4시간 걸리거든요. 네. 우리가 원래 이제 점심에 오리탕 먹고 그러려고 오리탕? 예. 그랬는데 이제 결국엔 차가 막혀버려갖고 우리가 도착을 한 3시에 했어요. 3시에 한 건 좋았는데 비가 이제 광주에서 비가 엄청 내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취소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진짜 예상대로 도착한 지 5분인가 10분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가. 네. 우천 취소 콜 뜨더라고요. 그러면 다들 멘붕했겠네. 그럼 표는 어떻게 해요? 환불해요? 환불 자동적으로 이제 인터파크에서 인터파크나 티켓링크나 그렇게 해서 자동 환불 처리되고. 대신에 시간이랑 뭐 교통 그런 게 조금 아깝겠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저께 술을 진탕 먹고 지금 막 여기 정신을 차리고 와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술 먹고 정신 차려서. 혹시 또 오늘 너무 늦게 와서 안 될까 걱정을 했거든요. 솔직히 광주랑 여기까지 솔직히 거리가 이렇게 가까운 편이 아니라서 훨씬 멀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올라오는 게 시간을 벌어갖고 이번 에피소드 준비하는, 이번에 얘기해야 될 것들 좀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데이터를 열심히 많이 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어떤 이야기인지는 이따가 조아준의 조준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네. 애니토크는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로 1부 2주의 뉴스, 2부 조아준의 조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주의 뉴스에서는 2주간 애니메이션에서 있던 소식들을 다루는 코너, 2부 조아준의 조준은 패널들이 한 가지의 주제를 선정하여 심도 있는 토크를 하는 코너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AS를 좀 몇 개를 해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있었어요? AS라기보다는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점을 얘기해야죠. 일단은 농구를 안 보는 조씨를 대신해서 농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르브론 제임스가 소속되어 있는 클리브랜드가 동부 지역을 우승을 했습니다. 예. 잘 됐네요. 예, 잘 됐는데 서부 지역을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승을 하고 이제 결성 이제 파이널에서 만나서 1차전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겼어요. 꽃입니다. 르브론 제임스 올해도 우승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야, 제 친구가 클리브랜드 팬이거든요. 네. 그 르브론 제임스 팬인데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거라고요. 그럼 깊은 빡침을 느끼겠네요. 예, 그렇죠. 이거를 듣고 이제 한번 이제 우리 페이지에 이제 글을 쓰지 않을까. 빡침을 이제. 그러니까 내 본명을 아니까. 야이 망할 놈아.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얘기 하겠지 이제. 듣고 있으면. 괜찮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승할 거야. 클리브랜드는 망했어. 내가 봤을 때. 어떻게 그 클리브랜드가 르브론 제임스 빅3라고 해가지고 항상 르브론 제임스 밑에 이제 옵션 1, 2가 있어요. 이제 카일리 어빙이랑 러브라고 해가지고 둘이 이제 있는데. 작년에는 걔네 둘이 다 빠져 있는 상황에서 르브론 혼자서 고군분투해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즈가 이겼는데요. 그러니까 클브리 진 거지. 우승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르브론 혼자 그렇게 혼자 열심히. 근데 올해는 이제 걔네가 부상 없이 이제 있어가지고 올해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아 너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달 동안 정말 진짜 스페이스잼 2 뉴스를 얘기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얘기를. 이걸 AS라고 하고 있죠 지금 내가. AS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그 기쁜 마음을 그렇죠. 표출하고 싶어서. 그렇죠. 아 이 순간 그렇죠. 아 참. 뭐 드림웍스 관련도 그 이후로 추가 사항 없었고 뭐 드림웍스 관련으로 얘기를 할 거 있다면은 뭐 볼트론 최근에 이제 티저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또 뭐 캐릭터 설정이랑 홈페이지도 오픈됐고요. 예, 그렇죠. www.voltron.com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영상이랑 캐릭터 설정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역시 그 아바타 코라나 앙을 만든 회사라서 그런지 캐릭터가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예, 그렇죠. 저도 그걸 좀 느꼈어요. 그게 미국 채색이 아닌 느낌. 뭐 표현이 좀 이상한데 미국식 캐릭터 화법이라고 하나요? 그림체가 좀 다르다. 화풍이 다르다. 화풍이 예. 약간 좀 그쪽은 아무래도 그 회사가 약간 미국식이랑 약간 일본식 그걸 섞은 느낌이잖아요. 예, 동양식. 그렇죠. 그래서 그게 분덕스도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죠. 분덕스. 코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미국식 그림체 느낌은 아니었죠. 아니에요. 근데 그 과장된다거나 그런 느낌은 약간 미국식 스타일인데 그림체는 약간 일본식 스타일이고 그렇죠. 액션 기법이라던가 액션이라던가 그 리액션 표정이라던가 그런 게 일본이랑은 좀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트리거 알죠? 그 킬라킬이랑 그쪽 예. 트리거 느낌도 나는데 그래도 뭔가 좀 트리거랑은 다른 참 표현이 이상하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미국식의 그 표현 기법이 스트레스 콧이라던가 얼굴의 그 리액션 과장이 미국이랑 많이 닮았어요. 예. 그 반면에 이제 캐릭터 디자인은 이제 서양인든 동양인든 좋아할 만한 그 일본식 캐릭터 같이 이쁜 그림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대신에 리액션이라고 해서 눈이라던가 이런 얼굴 찡그리는 표정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일본에서 많이 안 쓰거든요. 왜냐면은 조금 우스꽝스럽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자주 안 해요. 그런 일본 애들이 그런 표정을 오히려 미국에서 많이 쓰니까요. 그런 거. 어찌 보면 장인 정신이 떨어졌다? 아니면 그렇다기보다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안 이뻐서. 안 이뻐서. 음.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싫어하니까. 그렇죠. 그들이 싫어하니까. 여기서 그들은 주어가 누구인지는 따로 밝히지 않는 걸로 하고요. 뭐 알싸면 알겠죠. 뭐 그렇죠. 대충. 이런 멘트는 그냥 편집해. 그냥 그들까지만 살리자. 괜찮은 것 같아. 그들은. 그냥 내가 살게 그냥. 알았어. 그렇습니다. 뭐 2주의 AS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저희가 지금 페이스북이랑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홍보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감사스럽게도 그 트위터에 어느 분이 그 해시태그 ANTK랑 해가지고 세인트 미터러 분이시죠. 이게 뭐 제작진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홍보가 저희의 청취자 수를 늘려주시니까요. 감사해요, 세인트 미터러. 이분이 마도카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그런 거는 마도카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주의 뉴스를 시작을 해봐야죠. 네. 슈퍼마리오로 유명한 닌텐도가 영화 사업 진출을 한다고 하여 화제입니다. 5월 16일 일본 야후 재팬 등 외신은 닌텐도가 영화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세계 여러 제작사와 협상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젠 프로젝트 2016 투어 내한 공연이 확정되었습니다. 란티스 코리아 운영 사무국에서는 올해 젠 프로젝트의 해외 라이브 투어가 결정되었다고 알렸으며 한국 공연 일정도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정은 2016년 10월 15일 토요일로 장소는 예스24 라이브 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 럭키스타 등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 야마모토 유타카가 건강상의 문제로 무기한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슈퍼로봇 대전 25주년 기념작품 제2탄으로 플레이스테이션 4, 플레이스테이션 비타용 슈퍼로봇 대전 V의 한글판 발매가 결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주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오늘은? 가위바위보로 하죠. 그렇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합시다. 매번 있는 이벤트죠. 가위바위보. 이번엔 네가 먼저네요. 매번 내가 먼저 같은데. 그런가요? 3번 세 분이었으니까 이번 준 씨가 먼저 하시죠. 그럴까요? 첫 번째 소식이었죠. 네. 게임 제작사 닌텐도가 영화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마블의 흥행이 또 있었고 그러니까 자극을 받은 모양입니다. 뭐 마블이랑 연관이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제 닌텐도가 이제 전 사장이 사망을 하시고 네. 나서 이제 좀 다른 활로를 모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스타폭스 시리즈가 신작이 나오거든요. 스타폭스 제로라고 해서 네. 원점으로의 회귀를 한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음. 닌텐도가 최근에 이제 스타폭스 제로라고 스타폭스 네. 시리즈 신작을 냈어요. 근데 이제 홍보차 목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좀 프로덕션 IG 쪽에 제작 의뢰를 맡겨서 유튜브에 공개가 됐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슬슬 그런 미디어 플랫폼으로의 진출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실제로 뭐 게임 소재로 만든 영화도 많잖아요. 뭐 그것도 그랬고 실제로 마리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90년대 때 한번 실사 영화가 한번 됐었죠. 그쵸. 그 뭐 지하 세계로 가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확실히 그냥 너무 좀 테이스트 그러니까 좀 B급 영화 테이스트가 많이 나는 작품이었죠, 개인적인 생각에선. 약간 펑크물 같은 것도 있었고.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일단 요시를 3D 귀엽게 안 만든 게 일단 그 패착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군바가 군바는 진짜 완전 거대 조폭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그 군바로 바뀌는 그런 것도 웃겼잖아요. 그런 요소 그런 것도 좀 웃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점프하는 것도 뭐 제트 추진력 있는 신발 부츠 써가지고 날아다니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근데 일단 이쪽 그러니까 멀티 플랫폼이라던가 이런 미디어를 닌텐도가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슈퍼 마리오 영화도 그랬었고, 뭐 애니메이션도 했었고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80년대 어떤 쿠퍼가 와도 어떤 적이 와도 마리오가 해결해.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슈퍼 마리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몰랐다가 최근에 이제 네. 알게 된 건데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몰라요. 들으면 되게 놀랄 뿐이에요. 누군데요? 김광석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진짜?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김광석 전 지회를 그때 네. 해외에 있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김광석 노래를 막 이렇게 흘러 나오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정의의 슈퍼 마리오가 간다 막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뭐지 이거 지금 뭐 누가 뱃소리라도 해놨나 싶어가지고 돌아보니까는 그 슈퍼 마리오 TV 쇼 그 영상이 이렇게 네. 나오면서 그 김광석 씨가 그거를 오프닝 1회를 맡아가지고 그거 오. 악보도 같이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도 되게 적잖이 놀랐었거든요. 저는. 아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을 줄이야. 굉장히 김광석 씨 본인이 게임도 되게 많이 좋아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뭐 마리오를 싫어할 사람은 없죠. 게임하는 사람 중에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미국 잠깐 계셨을 때 뭐 세가 제네시스 구매해서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렇고 뭐 일단 마리오도 마리오였고 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 싫은 젤다도 애니메이션이 된 적이 있었고요. Excuse me, princess였나? 예, 뭐 Excuse princess 뭐 그거 뭐 요새는 그런 우리 짤방 요소 밈 같은 걸로 이제 많이 까이고 있는데 그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게 투니버스인가 케이블 TV 처음 들어섰을 때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젤다 전설. 녹색 모자가 젤다라고 하는. 이제 모자도 아니고 이제 머리라고 하니 승리의 주문이죠 일종의 그죠. 승리중을 부탁해 하면서. 녹색 모자를 쓴 사람이 젤다죠. 오죽 그런 게 이제 워낙 요소가 이제 까이는 게 많아지니까 이제 네. 여성화 링크도 막 나오고 이제 그렇죠. 젤다 무쌍에 그렇죠. 젤다 무쌍에서 그래서 이제 공주 이름이 젤다고 녹색 모자 쓴 애 이름이 무쌍이죠. 뭐 그런 드립도 있었고요. 그런 드립도 있어. 그리고 또 커비도 이제 애니메이션화가 된 적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커비가 실사화되면 뭐 닌텐도 플랫폼 하면은 뭐 그런 애니메이션화도 있었고 그러네요. F0도 애니메이션화가 된 적 있었죠. 캡틴 팔콘이 캡틴 팔콘 그런 걸로 해서 다 닌텐도 작품들은 다 국내에서 애니메이션이 다 한 번씩 다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네. 커비도 그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단 중요한 건 이제 닌텐도가 영화화의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이렇게 계속 펼쳐나가겠다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젤다가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요? 사무스라는 메트로이드. 메트로이드. 그러네요. 메트로이드도 설정이라던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을 때 메트로이드도 괜찮은 건데 메트로이드는 워낙 좀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던가 그런 게 좀 다크한 면이 많다 보니까 다크하면만 치면은 아란이 이쁘잖아. 사무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 중에는 하나가
사무스 아란이 여자인 걸 잘 모르죠 사람들이. 잘 알죠 요즘은. 요새는 이제 뭐 제로 미션부터 해가지고 제롬 이제 션부터 시리즈가 많이 나오고 있고,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조금 큰 친구들이 네. 이벤트 용어에서 좀 얇은 책 소재로 많이 쓰죠. 네, 그렇죠. 픽시브 같은데도 보면은 뭐 이제 네 그렇죠. 픽시브가 무슨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림 사이트예요. 네,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그림 그린 걸 올리고 하는. 근데 아마추어라고 하기엔 그 프로도 다 섞여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사실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거 많은데. 뭐 저희 시구 따지면 방사? 그렇죠. 방사 아세요? 방사? 방사는 뭐예요? 방위 사람들? 아니, 이건 그린 사람들만 좀 아는 내용인데 방방 먹고 창작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옛날에 그러니까 PCB 같이 비슷한 그런 카페 형식의 게 있었어요. 루리엔 만지도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를 목표한 사람들은 다 거기서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그 위상이 좀 떨어지긴 했었지만 뭐 저 옛날에는 아무래도 좀 국내 사람들도 요새 픽시브를 더 많이 쓰니까. 그렇죠. 오히려 요즘은 그냥 트위터를 그냥 다 올리던데 그냥.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그림 하면 이제 뭐 트위터로도 올리고 픽시브에도 올리고 뭐 그러던데. 하긴 뭐 자기의 작품을 이곳저곳 해서 홍보.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네이버 블로그에다 올리고. 인지도가 없을 뿐이죠. 아무튼 영화 뭐 결론 그러니까 끝을 맺자면은 뭐 네. 기대는 되는데 사실 닌텐도 전 초대 회장인 야마구치 회장이었나? 야마구치가 맞겠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닌텐도의 초대 회장께서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던 게 네. 게임 위에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하지 말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닌텐도 지금 현재가 아무래도 이제 계속 게임이라던가 그런 거 매출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네. 뭐 실제로 이제 곧 나오는 NX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그 와중에 이제 영화까지 하겠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위험이 많은 도박이잖아요. 그래도 인기작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포켓몬이라던가. 뭐 포켓몬은 꾸준히 이제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실사 드라마 나오고 얼마나 멋있겠어. 실제로 애쉬랑 이제 딱 해가지고 미스티랑 딱 나와가지고 누군지 알죠? 애쉬랑 미스티. 뭐 그죠. 한지우와 최이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켓단과 이렇게 팀 로켓과 싸워가지고 또 가 차저 하면서 으악 하고 피카츄 하면서 그냥. 그런 게 이제 잘못 만들어지면 이제 정확히 이제 B급 영화가 되죠. 그렇죠. 슈퍼마리오 영화처럼. 드래곤볼 에볼루션 되는 거죠. 잘못하면은. 그렇죠. 가메하메하 하면서 그냥. 그 네이버에 이제 영화를 들어가면 명대사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명대사로 되어 있다는 거. 드래곤볼 에볼루션. 야무치가. 그렇죠. 그렇고 뭐 영화는 그러니까 영화화 시도를 잘못해가지고 제대로 망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빌빌대고 있는 회사가 스퀘어죠. 당시에 스퀘어가 실사 영화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영화화를 만들었잖아요. 파이널 판타지만. 그렇죠. 풀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쪽 크리에이터들이 게임에서 들어간 영상 말고도 뭔가 좀 대규모적인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재미가 없었죠. 그렇죠. 재미가 가장 없었고 일단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왔던 라르캉 시엘의 그 스피릿 인사이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게 돼버렸으니까. 그냥 파판 세븐을 좀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실제로 결국엔 어드벤처 칠드런은 흥행이 괜찮았죠. 잘 만들었잖아요. 네, 저도 뭐 DVD가 아니라 그 UMD로 샀으니까 왜 UMD로 샀는지는 지금의 나도 모릅니다. 뭐 그 당시엔 UMD가 좀 차세대 매체로서 약간 후보에 오른 그때 아닌가요? 아니 그냥 항상 소니가 하는 그 망할 짓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자기네 늘 플랫폼 그 무조건 저장 매체를- 자기네 저장 매체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PSP로 그런 멀티를 쓰려고 했던 건 좋았는데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자기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점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짓. 그렇죠. 그래야 자기네 소프트, 그러니까 자기네 그 저장 매체를 팔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뭐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코드가 지금 그런 연병할 짓 중에 하나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설마 진짜 영화까지 진출한다고 했는데 영화까지 가가지고 이제 영화관에서 이제 국가 코드를 남발하는 그런 에이, 그게 어딨어. 그게 어딨어. 들이 그건 있겠다.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 특제 그 아이템 같은 걸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게. 그거는 포켓몬이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극장판. 그렇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마리오를 보러 갔다면 마리오의 특전 같은 거 이제 뭐 스킨이라던가 아이템을 얻는다던가. 뭐 실제로 이제 요새 닌텐도는 게임보다는 장난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래? 무슨 뜻이냐면은 그 3DS 보면은 이제
3DS도 그렇고 위유 보면은 아미보라고 해가지고 그 장난감이 있어요. 근데 그 장난감을 피규어 같은 거요. 네, 그렇죠. 그 3DS에다가 거기다 특정 어디에다 올려놓으면 그게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이제 그런 코드가 인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렇구나. 근데 원래 새로운 닌텐도가- 형태의 DLC이기는 한데 솔직히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기분이 나쁘죠.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건을 사고 다운받는 것보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다운받고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난감 사업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죠. 결국엔 그래놓고 이제 퀄리티가 그만큼 좋냐라고 물으면은 근데 게임기도 어찌 보면 완구에 속하니까요. 그렇죠. 뭐 닌텐도 넓은 면에서 보면은. 닌텐도 시작 자체가 그런 완구 회사가 시작이기도 했고 정확히는 이제 화투파리 회사였죠. 화투파리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한데 화투. 그죠. 화투 그런 거 만들다가 이제 미야모토 시게루라는 진짜 이 시대의 천재. 정말 저는 그쪽 업계에서는 진짜 미야모토 시게루는 누구나 다 리스펙트를 해야 돼 마땅하다고 하는 개발자 중에 하나가 생각하기 때문에 미야모토 시게루가 동키콩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기획을 해낸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과연 미야모토 시게루가 과연 사카구치 히로노부처럼 영화화까지 과연 손을 댈지 아니면은 그냥 자신의 업무에만 충실할지는 이제 그것도 솔직히 다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파판 영화가 실패한 원인도 결국에는 그런 디렉터들의 욕심. 그러니까 코지마 사토시 같은 경우에도 메탈 기어 같은 게 이제 영화 느낌은 나지만 결국엔 게임이 중요하잖아요. 메탈 그렇죠. 기어 4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했죠. 이게 내가 게임을 하려고 샀지 이게 무슨 코지마 히데오의 영화를 영상몰라고 내가 이게 산 게 아니라고. 아마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욕심이 많을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창작자로서 욕심인데 어느 정도 중도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조절이 잘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이란 게 있어서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다 자신들이 정해진 곳에서 지내야지 막 무슨 물고기야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어디 막 이렇게 땅바닥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법이고.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다재다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냥 특출난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노 히데야키는 뭔데? 안노 히데야키 얘기는 이따 다음 뉴스에 어차피 할 거니까 네, 그때 그렇게 하죠. 깔 거예요. 예. 네. 아무튼 결론만 짓자면은 닌텐도의 영화 진출에 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한번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게임이나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온갖 얘기 다 해놓고 그래. 오늘의 나는 이런 느낌이야. 미치겠다. 두 번째 뉴스는 조씨가 하셔야죠. 네. 드디어 또다시 그들이 돌아옵니다. 젠 프로젝트. 젠 프로젝트. 네. 뭐 메카닉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로봇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로봇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원펀맨의 주제가를 부른 걸로도 지금 유명한. 그렇죠. 원래 유명한 분들이었죠. 젠 프로젝트는. 그렇죠. 제가 처음 들었던 게 그 강철의 메시아였나? 그렇죠. 젠 프로젝트가 처음 결성이 돼서 이제 부른 게 거기가 슈로데이가 처음이었죠. 알파 외전. 네. 이마코소 세카이와. 근데 그 처음 들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조금 열렬물이 느껴져가지고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저도 실제로 여성분들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더군요. 예. 뭐 강철의 메시아였죠. 네. 알파 회전이 워낙 그때 PV도 잘 만들어놨고 네. 딱 그러니까 딱 게임 켰을 때 딱 노래가 나오는 게 거기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확실히 젠 프로젝트의 그런 각인이 잘 된 거기도 하고 알파 회전 자체가 스토리도 그렇고 잘 만들긴 했어요. 잘 만들었어요. 지금 다시 와서 해보라고 하면 솔직히 이제 힘들어요. 어려워. 전투 템포가 있고 임팩트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망했잖아요. 망했다기보다는 좀 사람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토비 카케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토비카게 나타나면은 왠지 무서워요. 아이나 구할 때 갑자기 토비카가 딱 나타나가지고는 이외 행동을 해가지고 아이나를 잡아먹으니까는 잡아도 빡치고 피 기껏 깎아놨는데 데미지 지가 막 이상한 거 써가지고.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느꼈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 슈로데를 한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기 때문에. 제 몸은 제일 싫어. 제가 토비카게 슈퍼케이를 좋아하긴 했지만은 게임상에서 그놈은 진짜 싫었어요. 진짜. 와. 뭐 아무튼 젠 프로젝트 아무튼 젠 프로젝트는 그래서 알파 회전 이후로 계속 슈로데 오프닝도 많이 맡고 있었고, 그리고 또 뭐 마블 오브 시리즈도 있었고 상당히 많았죠. 그라비온도 있었고 또 가로 특촬물 가로 오프닝도 했었고요.
뭐 노래를 어떤 걸 불렀나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뭐 각종 음원 사이트 가서 젠프로젝트 검색하시면 베스트 앨범이 아마 등록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그걸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그래서 방법이라고 저도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한번 10월이네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라이브를요. 라이브를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지금까지. 젠프로젝트가 꽤 내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첫 테이프를 끄는 게 이제 엔도 마사키랑 이제 카게야마 히로노부 둘이 이제 내한을 와가지고 시카프였거든요 그때. 시카프 때. 예, 저는 그때 늦게 가서 그랬는지 그 줄이 엄청 길었어요 그때. 네. 근데 이제 딱 어느 선만 들어가서 이제 라이브를 직접 보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TV로 보게 하는 엄청난 막장 짓을 했었죠 시카프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왜냐면 내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기보다는 근데 그랬다가 이제 그날 같은 날 이제 네. 그 셋이라고 그 에어 무슨 작품인지 아시나요? 그 클라나드랑 카논이랑 만든 그 키사의 게임인데 그 게임 원작인 그거요? 예 그렇죠. 네. 에어의 이제 주제가를 부른 이제 리아 씨가 그때 네. 또 이제 같은 날 내한이 와가지고 네. 그때 스페셜 게스트가 이제 엔도 마사키랑 카게야마 히로노부였거든요. 좋았겠네. 그렇죠. 저는 그거를 보러 갔죠. 그래서 돈 내고 그래갖고 이제 아는 형이랑 가가지고 이제 근데 젠 프로젝트가 저도 잘 몰랐는데 란티스네요 소속이? 아닌가요? 예 맞죠 란티스죠. 그러면 뮤즈랑도 같은 그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러브라이브가 그거에. 그렇죠. 란티스 자체가 그런 음원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구나. 카게야마 히로노부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되게 70년대 이제 그 라우디니스 전 세대인가 아무튼 그때 이제 유명했던 밴드 멤버였거든요. 보컬이었거든요. 그 아시면은 그 진마징가 그 오프닝이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원래 이제 그 간지르 나이토 그거 말이에요. 네, 간지루 나이토가 네. 원래 이제 레이지라는 밴드의 원곡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다시 카게야마 히로노부가 들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로 썼죠. 나는 그 진마징가 다음에 나왔던 그 여기서 이제 내가 요새 메카닉물을 안 보고 있다라는 거 이제 들키는 거죠, 제가. 이런 썩을것. 간지루 나이트는 솔직히 내가 슈로데 때문에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래? 오늘따라 자꾸 슈로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어차피 또 나올 거니까. 그렇고요.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란티스가 이제 젠 프로젝트 내한을 와서 뭐 제 주변 사람 그러니까 슈로데를 좋아했던 제 주변 사람들은 다 갔다 온 것 같아요. 저만 안 갔군요, 저만. 저도 안 갔어요. 저는 뭐 강철 형제 라이브만 봤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가물가물해요. 그게 이제 디카 사진첩을 가끔 보면 내가 갔다 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엔도 마사키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뭐 유명한 노래로는 이제 용자왕 탄생. 용자한 탄생도 있고 또 체인지맨도 있었고 마스크맨도 있었고. 그렇죠. 진짜 노래 좋았는데 체인지맨. 그러니까 그 젠 프로젝트 라인업들이 다 보면은 다 그 애니송 쪽에서는 다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일단 일대로 계셨던 그 아니키? 그렇죠. 미즈키 이치로 씨는 거의 이제 마징가 제트부터 해서 모든 이제 로봇물이라던가 그런 오프닝을 맡아서 다 유명하신 분이고. 미즈키 이치로가 마징가 했었어요? 네네네 나나나나 구로가네 노시로 그게 미즈키 이치로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즈키 이치로가 나와가지고 그거 부른 다음에 마지막에 째토 하는 게 그게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거 몰랐었네. 내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진짜 거기도 서열이 있어가지고 막 미즈키 이치로가 딱 그 행사장이나 그런 데 나오면 다 카게야마 히로노부도 진짜 거의 음악잠이 되게 오래된 사람인데 카게야마 히로노부부터 해서 다 다른 젠 프로젝트 멤버들 다 뒷짐지고 있다고 막 그런 얘기도 들리고. 일본도 그런 서열이 있군요. 그렇죠. 다 거기서 그런 똥군기가 그게 넘어와서 지금 대한민국 이런 헬조선을 만든 거 아닙니까? 서양은 없겠죠. 군대에서는 다 있지 않을까요? 그런 군대식의 서열이 있는 곳은 다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나중에 편집할 수 넘어가죠.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여성 아티스트 젠 프로젝트의 여성 아티스트들은 제가 요새 젠 프로젝트 멤버 구성을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럼 그냥 굳이 아무튼 이제 뉴스는 이제 조 씨가 갖고 왔는데 네. 젠 프로젝트가 내한을 간만에 오면은 이제 여러 또 저는 이제 옛날 노래밖에 기억이 안 나니까 결국 이제 또 마지막에 가서 이제 We Are Looking for the Place 할 거고 스킬 그 스킬도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스킬은 거의 얘기 들어보면은 라이브 거의 그냥 앵콜 아니면 거의 마지막 끝낼 때 하는 노래니까 스킬이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라이브에서 들어봤을 때 스테니스 I can fly hey 하면서. 네, 그렇죠. 모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 나오고. 공도 공 이전에 그 빅토리 나왔다. 빅토리. 그렇죠. 빅토리 ICTORY 하면서.
뭐 빅토리도 유명하고 그러니까 뭐 공도 있었고 요 근래에는 뭐 원파치도 있었고. 아마 올해는 그거를 밀고 갔겠죠 아마. 아니야 이번에 신작이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또 신작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샤이닝 어찌됐건 기승전 결론은 이제 기승전 스킬로 끝날 거라고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각자 멤버들의 이제 노래 타임이 있을 것이고. 처음 그때 그러니까 젠 프로젝트가 처음 내한을 왔었을 때 제가 안 가서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카게야마 히로노부랑 엔도 마사키가 처음 내한 왔었을 때 그때 이제 한국의 애니송을 불러줬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제 기억이 맞으면은 박완규 씨가 그 카우보이 비바 엔딩으로 불렀던 언론을 불러줬었거든요. 그랬었고. 그거 좋았는데. 네, 전 그래서 원래 그 노래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나 그거 불렀으면 좋겠다. 뭐. 엔도 마사키가. 뭐. 스노우 할레이션. 아, 하긴 할걸요 아마 그거 본인 그 솔로 앨범에 한번 했잖아요. 그 각자 타임이 있어갖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팬들이 듣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런 투표 받으면 아마 그럴 거고. 그거 춤출 거 아니야? 그렇겠죠. 이게 라이브로 가면 또 라이브의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네요, 저도 진짜. 젠 프로젝트 처음 내놨었을 때는 그거 불렀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라젠카 세이버스. 라젠카? 예, 그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들었던 걸로 아는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젠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해외를 가면은 그런 해외 팬들 그냥 배려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해주려나 이번에? 뭐 모르겠네요. 뭐 요새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 파이트 이거 모르나? 삼국전? 아 모르겠구나. 그렇죠. 뭐. 근데 이 삼국전 재밌습니다. 좋아해요 저는. 네. 뭐 한 번씩은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걸로 유명한 거를 한 번씩 불러주면은 뭐 정말 나중에 진짜 언젠가는 질풍가도도 그들이 불러주면은 참 좋겠다. 좋은 노래죠 질풍가도. 야구장에서도 많이 쓰이고. 야구장에서 쓰인다기보다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이보모 선수 응원가가 이제 질풍가도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질풍가도가 웃긴 게 이게 애니송인 걸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냥 홍진호 선수 포풍이잖아요. 그러니까 질풍가도를 홍진호 선수 개인 응원가로 쓰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아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이제 응원전에 많이 쓰이니까 그런 노래지 이게 애니송인 걸 모르더라고요. 이거 캐걸 근육맨 2세 주제가잖아요. 그렇죠. 투니버스 그 오리지널 음악 중 하나고요. 응? 오리지널 사운드 아니야? 오리지널 맞아요, 사운드. 맞아요. 그래서 앨범 나왔었잖아. 네. 위로 해가지고. 네, 위3에 수록이 돼 있죠. 그게 2가 이제 2가 아니라 3일 거예요. 아마. 3구나. 네. 제가 위를 그때 한창 닌텐도 위가 아니라 아무튼 위를 제가 1집을 테이프로 사고 야야야야야 너를 좋아해 뭐 그거 있었는데 그게 위- 1집이었나? 그게 위1일 거예요. 위1이군요. 위1이 이제 막 나라오로라 주작이 있고 그 앨범이고 나오라 주작이야. 2가 이제 그 뭐야 더 파이팅 그거 오프닝이랑 이제 그리고 구원에서였나? 네, 여기 영혼 뭐 있었는데 김전일 그거. 네 맞아 김전일 엔딩 그거 있었던 거 위3예요. 그치? 위3가 맞겠네 그러면. 그때 족제비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족제비가 2였어? 내가 그때 내가 한창 진짜 그때 투니버스 그런 거 한글 그런 거에 관심 있던 시절이니까. 뭐 그렇고요. 뭐 젠 프로젝트에 대한 마무리는 뭐 이 정도로 하죠. 네. 뭐 가실 거라며. 뭘요? 내한 가보고 싶어 이번에 한번 기회 내서 한번 가봐야겠어요. 갔다 오세요. 그래야 우리가 소재거리가 늘어요. 그러면 티켓 좀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노력해볼게요. 네. 이번에 공연장이 어디라고 했죠? 예스 24 라이브홀? 구악스콜? 이거 뭐 어디죠? 구악스홀이면은 구악스 코리아면 거기에 광진구 쪽에 가다 보면은 광진구만 이 근처네요. 네, 이 근처에요. 저기 천호 쪽 넘어가기 전에 네. 거기 그쪽일 건데 악스코리아 생각보다 넓어요. 옛날에 히라노아야 그때 솔로 내한 왔었을 때도 악스코리아에서 했었고 아마 총 관객 들어가는 게 1000명까지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야겠네요. 저는 전에 이제 원오크락 악스코리아로 내한 왔었을 때 그때 한번 갔었는데 음향시설 괜찮더라고요. 홍대에 있는 롤링홀과 더불어서 사운드는 그쪽 딱 둘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음악은 역시 준씨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줘요. 네. 젠 프로젝트 내한 한번 가보면 싶네요. 사실 그때 젠 프로젝트가 진짜 내한을 이제 저희 동네 옆에 이제 광운대 쪽에서 광운대 회관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젠 프로젝트 위상 많이 떨어지다 어떻게 이런 데서 내한을 하나 그때 그런 거 그 이벤트 업체라던가 그런 거 말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젠 프로젝트가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실망해서 안 올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다시 내한을 하니까 뭐 이번 잘 돼서 좋은데 괜찮죠 여기는. 그렇죠. 뭐 이 정도면은 뭐
그 정도면 충분히 하죠. 솔직히 젠 프로젝트가 이건 좀 막말일 수 있는데 젠 프로젝트가 올림픽 공원이나 그런 거 이제 올림픽 공원 공연장 그런 데서 네. 그런 데서 정원을 채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딱 악스홀까지 그러니까 악스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가장 불안한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예매가 이제 다 안 되면은 이제 되게 재미없는 공연이 되니까. 예, 사실 공연이라는 게 관객이 딱 차 있고 관객이 그만큼 호응을 해주고 같이 해줘야 같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재밌는 게 공연이니까. 그렇군요. 경험자의 말이군요. 공연을 자주 봤으니까. 네.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봅시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애니메이션 감독인 야마모토 유타카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뭐 무기한 휴식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랬었죠. 뭐 솔직히 말하면은 뭐 이분의 대표작이 하루이의 우울이 있었고요. 럭키스타도 있었고. 네, 뭐 문제작이었던 칸나기가 문제작이라보다는 솔직히 그 캐릭터가 문제가 그러니까 뭐 비천여라고 해서 우리의 그들이 또 분노를 했던 아무튼 칸나기가 작품이 문제라기보다는 캐릭터의 설정이 뭐 그런 거와 또 비천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웨이크업 걸즈가 있었죠. 그렇죠. 굉장한 문제작이죠 이거. 왜 문제작이야? 난 재밌게 봤는데. 웨이크업 걸즈는 저는 안 봤는데 그 항상 논란이 되는 장면 있잖아요. 쓸데없이 팬의 그 열광하는 장면은 고퀄로 만들어 놓고 네. 가장 중요하게 되는 아이돌들이 춤추는 장면을 굉장한 그 마감에 밀려서 진짜 아니 급하게 원래 춤추는 건 어려워요. 그런 그렇죠. 동적인 움직임은 원래 어려워요. 그러니까 게다가 시간이 없었을 테니까 더 촉박하죠. 뭐 그것도 그건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아이돌 애니메이션이면은 아이돌들이 춤추는 거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더 그거를 목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그런 작화라던가 해서 이제 퀄리티가 확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그런 거잖아요. 그냥 로봇물인데 로봇이 전투하는 장면에서 되게 뭐 특정 감독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뱅크씬을 계속 돌려 쓴다던가. 원래 로봇은 뱅크씬 써야 돼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뱅크씬에 돌려 쓰는 것도 좋은데 그 뱅크씬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품 있어요? 예, 뭐 시드 데스티니라고. 아니야, 시드씬 좋아요. 그래요? 나쁜 편 아니에요. 미안해요. 안 본 게 티가 나죠. 네. 후쿠다를 싫어하는 나의 마음인 거죠 이게. 이 사람 그 뱅크씬이 그래도 퀄은 좋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뭐 세일러문 변신 그러니까 뱅크씬이 가장 퀄리 좋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세일러문 변신씬도 결국엔 뱅크씬이니까. 왜냐면은 계속 써먹기 때문에 그걸 좋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두 써먹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게 뱅크씬이 있어야 그 스케줄 관리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아무튼 돌아와서 네. 일단 아까 대표작 얘기를 하고 웨이크업 걸즈가 웨이크업 걸즈에 대한 웨이크업 걸즈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요?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 애니메이션이면 그래도 아이돌들이 춤추는 장면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하지 않았을까. 워낙 염세업체라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뽑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춤추는 거. 야마칸이 원래 교토 애니메이션에 있었다가 독자적으로 나간 거였죠. 네. 그러고 그러니까 교토 애니메이션 시절에 야마칸이랑 비교가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긴 교토 애니메이션 하면은 진짜 거의 제작진을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디에다 이렇게 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공밀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이번에 Q&A에서 이번에 공개한 그 새 애니메이션 PV도 굉장히 지금 엄청 갈아서 넣어가지고 만든 퀄리티가 느껴지더만요. 뭐 그렇죠. 뭐 실제로 아무튼 뭐 그거에 반해서 이제 야마칸이 감독을 한 웨이크업 걸즈는 너무 퀄리티가 그래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거고 이제 팬들이 느끼기에 야마칸의 그런 페북에서 그렇죠. SNS에서의 태도도 일단 마음에 안 들어 했었고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웨이크업 걸즈가 욕을 먹었었고 솔직히 가장 불쌍하게 된 거는 그 성우들이죠. 뭐 그렇죠. 성우들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뭐 스태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일 문제는 뭐 감독의 그런 이미지가 문제였던 거니까요. 그렇죠. 뭐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야마카는 그러니까 능력보다 그러니까 입을 많이 털어서 욕을 많이 먹는 케이스라고. 그래도 야마칸이 당시에 잘 나갈 때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일단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이 이게
한번 이제 10년 전 애니메이션 특집을 한번 해보고 싶을 때마다 항상 생각이 나서 가끔 떠올리는데 네. 스즈미야 하루의 우울이라는 그 소설도 그렇고 그렇게 막 히트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재밌는 소설이 아니었거든요. 제 연출을 입장에서. 잘하잖아요, 야마칸이. 예, 럭키스타도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럭키스타도 만화책을 보고 있으면 진짜 흔하디 흔한 사건만 하거든요. 네, 그렇죠. 약간 그런- 그 주인공인 그 코나타가 네. 그 스포츠 신경이 뛰어난 소녀가 알고 보니까 오타쿠였다. 그 오타쿠 캐릭터가 음침한 성격이 아니라 조금 좀 괴짜지만은 좀 활발한 성격, 이쁘고 그런 그렇죠. 설정을 한 게 또 럭키스타이긴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일본에서 그러니까 작가 본인 그러니까 원작자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코믹에서 이제 한번 다루니까 네. 일본에서의 그런 코나타의 느낌이랑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잡혀가는 코나타의 이미지랑 확실히 나가니까 그렇죠. 아무튼 뭐 근데 그런 되게 평범한 만화였던 거를 뭐 어찌 보면 또 살려낸 것도 야마칸의 재능 중 하나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큐엔이 시절의 야마칸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 너무 입을 턴 거 너무 이상하게 털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거기다가 교토대 출신이에요, 야마칸이. 오 그래요? 네. 뭐 학벌은 아니 뭐 학벌이 그 학벌이라기보다 그래도- 명문이어서 입을 잘 턴다 지금 그런 얘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그런 언행적인 문제 때문에 예. 뭐 교토대학에서 맞게 그런 것도 있긴 했지만 솔직히 아예 뭐 문제간 그런 쉽게 거군요. 말해서. 그러니까 서강대생들이 지금 현직 대통령을 싫어하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농담. 그만큼 그래도 실력은 있다는 거죠. 또 그쵸. 학벌도 그렇게 절대 낮은 사람도 아니고. 어찌됐건 사실 웨이크업 걸스가 이런 아이돌물 중에서 가장 좀 현실적인 느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찌 보면 야마칸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또 야마카는 뭐 하루이도 있겠지만은 정글은 언제나 맑은 네 흐림도 했었거든요, 연출을요. 아 정말요? 네. 재밌는 작품이었죠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그때 미즈시마 치토무 감독이 조금 저 사람보다 재밌게 못 만들면은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 거다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던 거죠. 거의 이제 떠오르는 신성급이었겠네요. 그 정글은 그때 시절의 야마카는 그러면 거의. 그래서 연출가 출신인데 아시겠지만 연출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그게 재밌게 만드는 것도 실력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점점 성장해가지고 하루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 거죠.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쉬는 동안에 좀 네. 자신을 릴렉스도 좀 하고. 좀 그렇죠. 뭐 안노 히데야키도 결국에는 그 가이낙스 퇴사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뭐 하긴 그렇다고 야마칸이 다 다른 일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또 이게 그때 야마칸이 강판됐던 게 럭키스타 그 발사능 시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었던가요? 저도 그때 아니 그 구체적인 그런 거 Q&A를 나가게 된 사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서. 아무튼 그때 4화 때쯤인가 그때 강판됐었잖아요, 야마칸이. 그러니까 하루 이 시점부터 해서 이제 SNS에서 워낙 입을 많이 털었으니까. 아마 그러니까 해간에 참 트위터나 SNS는 참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항상 우리 그 EPL의 그 전 감독이시죠. 그 알렉슨 퍼거슨 감독님께서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그렇죠. 지금도 뭐 꾸준히 사람들이 SNS로 다 그렇게 하루 좋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도 그렇고 그 옛말에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글을 쓰기 전에 한 번씩 꼭 생각을 하고 써라. 왜냐면 그게 결국엔 나한테 내 거울이고 내 부메랑이 되니까. 그러게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이제 정약용 선생의 글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항상 글 쓰거나 말할 때 항상 조심하라고. 네. 항상 이 부분은 저희 이제 방송하는 우리들도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편집을 할 때도 계속 신경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지만 굉장히 여기 방송에 안 나올 수 있는 멘트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아무튼 뭐 야마칸 감독이 하루빨리 몸이 쾌차해서 뭐 다음 작품으로 봤으면 좋겠네요.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이분 본인도 지금 뭐 무기한이라고 해놓은 상황이니까. 뭐 토미노 감독도 빅토를 만든 다음에 3년간 또 일을 쉬신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여가지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걸 좀 회복을 하고 오는 게 좋겠죠. 게다가 애니메이션 감독이라는 게 힘들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부담감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뭐 부담감도 있고 그 스케줄도 관리해야 되고 연출적인 문제도 있고 힘들어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수많은 스태프들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게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런 스트레스를 SNS로 풀어서 더 문제인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SNS에서 푸는 걸 수도 있고, 물론 총괄 프로듀서가 있어서 프로듀서도 도움을 주긴 하겠지만 이 전반적인 이 작품에 대한 책임은 감독이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뭐 결국에는 그 하루이의 2기 때 이제 전설적인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앤드리스 에이트라고. 네, 그래서 저는 안 봤지만 예. 사람들이 하도 뭐라 해서 저는 안 봤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게 본 사람들의 대부분의 평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당해 보니까 이제 어떻게 진짜 이거를 진짜 8번 다 할지 궁금해 갖고 보기 시작한다고. 근데 그 하루이가 감독 작품이 맞아요?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 시리즈 연출이라고 돼 있네요. 시리즈 연출은 감독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네요. 아무튼 연출면에서 그러니까 야마칸이 그 전설적인 그거를 연출을 한 거로 맞으니까 엔딩의 그 하루이 댄스. 하루이 댄스. 하루이가 그거는- 유명해진 거는 그것 때문이죠. 사실. 그쵸. 그 따라하기 해가지고요. 그걸 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유행을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웨이크업 걸즈가 결국에는 또 웨이크업 걸즈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하루이 때는 그렇게 해놓고 왜 웨이크업 걸즈에서는 엔딩용 쓸 파트하고 실제 작화 파트하고는 다르니까요. 엔딩 파트는 나중에 날 잡고 하는 거고, 그 극 중에 있는 파트는 그 시간이 쫓겨서 되는 그때 해야 거니까요.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거기다가 그 솔직히 그 하루이 댄스 이후부터 캐릭터가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는 요새 나오는 아이돌물도 춤추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뭐 프리큐어도 춤을 추기 시작을 하고 아니 프리큐어는 모션 캡처니까 좀 낫지. 그나마 낫다. 모캡 데이터니까 그나마. 물론 안무가라든가 그런 게 있겠지만은 3D로 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아무튼 뭐 언젠가 다시 좋은 돌아올 작품- 겁니다. 네. 좋은 작품 오겠죠. 프랙탈만 안 만들면 되죠, 뭐. 프랙탈 얘기를 안 했구나 우리가. 프랙탈. 안 봤으니까. 나도 안 무슨 봤어. 작품이에요? 나도 몰라.